자,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음, 정말 증권시장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 대표가 기대하고 있는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장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코스닥이 오늘 1% 이상 올랐습니다. 1%가.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 20년 만에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만간에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 시대 열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 반등을 기록을 했고요. 정말 이 옆으로 진이기는 이런 장세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어제까지 많이 힘들고 지루했었죠, 여러분들. 음,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코스닥 시장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시장이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장이 계속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코스피 시장으로 갔다, 또 코스닥 시장으로 갔다, 수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텀이 한 이틀, 3일씩 길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강할 때는 코스닥 종목은 거의 잠자고 있고, 그죠? 또 코스피 종목들이 약간 쉴 때는 코스닥 종목도 약간 올라가고, 이런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애매하기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랬죠. 선택과 집중. 그죠? 선택과 집중이라 했습니다. 코스피 갈 때 따라가고 코스닥 갈 때 따라가는, 맨날 뒷부분만 치는, 그런 잘못하면 그런 뒷부분만 치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얘기가 됐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의 강세와 함께 또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그죠?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기술주, 그러니까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코스피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종목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종목들 최근에 올라갈 때 경계를 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철강주, 건설주, 해운주, 조선주, 효성그룹주들, 그죠? 그리고 기계 관련주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분명히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올라갈 때보다 물량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시고 현금을 만들어내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렸고, LG전자, LG노텍 말씀드렸고, 그나마 통신주 정도 보자라고 했고, 현대차, 기아차 정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보험주 말씀드렸고, 증권주도 좀 보자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제가 방송에서는 은행주를 얘기합니다만 무방에서는 제가 은행주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좀 무거워서. 그죠?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들 경기 민감주들 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경기를 하고, 이제 먼저 선주종 받았던 이런 IT 섹터를 중심으로 또 일부 금융주를 중심으로 보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시면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자, 기억나시면 3번.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드렸을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기억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주들은 제가
보험주 가지고 일부 보험도 좀 들어놔라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보험주들은 일부 보험주를 가지고 일부 보험도 좀 들어놔셔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시장은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한국 증시는 또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 갈 거예요. 또 그죠? 그동안 코스피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IT 종목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때 그동안 낙폭과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을 했고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먼저 올랐고 먼저 쉬었던 기존의 기술주가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TSMC 공장이 또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계속해서 위축되다 보니까 TSMC에서 무려 110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일단 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은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형주들은 일부 IT 섹터를 중심으로 관심은 갖고 일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관심은 갖되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바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사들이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반도체 공급이 딸린다. 반도체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한파로 가동이 중단되고 그죠? 이런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엄청나게 나빠진 겁니다. 결국에 이 반도체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 시설 투자.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반도체 공급을 늘려야만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따른 최대 수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이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은 전개는 되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들. 테크윈이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도 한 교에서 이 완전 대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세가 아주 좀 더티합니다. 이건 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의 흐름이지만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그런 와중에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은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강력하진 않습니다만 미미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한대표가 강조했던 한미반도체 역시도 눌림을 주고 반등이 또 시도가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이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서서히 지금 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테스나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도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워닝 IPS가 드디어 이제 신고가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막말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들이 알아서 갑니다.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고 종목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반도체 장비주는 제가 오늘 한 2개 정도
제가 오늘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 한 2개 정도는 공개를 드릴 거니까 자, 그 점 아시고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라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 강력하죠. 오늘 올랐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말씀드렸고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보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얻을 수 있는 기대의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더 확실하고 더 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반도체 장비주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가는 동 안 가는 동 하면서 아삭지옥과 경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한 번 오르고 이렇게 진이기고 한 번 오르고 진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이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조급하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자 조급증을 내시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주 매매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나머지는 뭐 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 충분하게 올랐던 종목군들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이제 먼저 쉬었었던 기술주가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뭐 별볼 일 없습니다. 5G는 오늘도 약보합선에서 혼주 장세가 좀 지루하게 좀 진행됐고요. 2차 전지는 저는 경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도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는 시장보다도 더 강한 시세 분출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충분하게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반도체 장비주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또 방송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과연 어떤 장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나는 장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흐름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 증권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시장은 미국은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상승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크게 튀지도 못해요. 왜? 미국 증시가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랐거든요. 다우지수 보세요. 그동안 못 올랐다고 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올랐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대 항목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다우지수다 이렇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S&P 지수도 신고가입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다우지수하고 S&P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도 충분하게 지금 이제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단기로 올라서 경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가 일단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또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단행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우지수가 이렇게 5일선, 21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중심으로 다우지수는 21선 중심의 이 상승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뢰짐작 먼저 가가지고 미국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5일선도 아니고 10일선도 아니고요. 다우지수는 21선입니다. 21선 중심으로 다우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이러다가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뢰짐작은 하지 마라. 미국 증시는 살아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우지수가 살아있는 선에서 나스닥만 혼자 무너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살아있는 선에서 나스닥만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제 다우지수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못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의 반격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제는 나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가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지수 오늘 강보합선, 일본 증시 강보합선, 중국 증시도 강보합선세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경기 과열, 인플레 우려감이라는 경계감에서 벗어나서 조금씩은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어때요?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충분하게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제나 저제나 올라갈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직도 시장은 불안해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5번에 걸친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미미하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죠? 워낙에 시장이 신중합니다. 한국 증시가 워낙에 신중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장세가 주도가 되는 장세이다 보니까 너무나 신중해요. 너무나 신중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가운데 장세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중한 가운데 분명히 장세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든 미미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주봉상의 주가는 5주 이평선 중심으로 20주죠. 2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형태. 추세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도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6번째 양봉이 형성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앞에처럼 음봉 나오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윗꼬리 2개 달고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신고가 사상체고가 행진에 나서려는 그러한 조짐이에요. 코스피 시장의 반격도 예사롭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이제서야 중간 바닥을 다지고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대비 먼저 올랐습니다. 물론 앞에서 낙폭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꼭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번 반등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한 반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탈출과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근접에 따라서 무려 2주 동안 아주 빨래줄 랠리가 났죠. 팽팽한 그런 관망 장세, 거의 빨래줄 랠리가 이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장세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죠? 너무나도 지루한 장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 지루한 흐름을 끝내고 나서 오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앞에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 반등세를 기록한 후에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강한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 기조가 훨씬 더 강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 기조가 월등히 강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수익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요 지금 일봉상의 흐름들도 반등이 강하고요
지난번에 2차 반등 나올 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강했어요. 여기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1차 상승 때는 어디가 강했습니까? 코스닥이 먼저 강했어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은 대체로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에 있어서 1차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된 거고, 이런 쉬어가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반등이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코스닥 지수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상의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자, 5개월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 빨간색 선, 5개월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 살아있고, 여기서 바로 양봉이 나오겠죠. 잘하면 지금 이제 4월입니다. 이제 4월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잘하면 4월달 안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를 열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탈출했다는 기간 조정을 마무리했고 재반등에 나서는 이런 딱 흐름이 났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 패턴과 이런 위치에서 반등은 아주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된다 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저 정도의 흐름이고 저 정도의 위치면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될 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동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라, 그리고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고민을 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세보다, 그리고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보다도 좀 딜레이가 되고 또 코스닥으로 가다가 또 코스피로 가다가 굉장히 시장이 복잡한 장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늦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코스닥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확인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확인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재료들이 조금씩 좀 나와요. 그러니까 앞타바이오가 오늘 또 이제 재료가 좀 강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재료가 이제 혈액암 치료제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그런 소식도 일단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거의 제가 보기엔 이제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래서 이런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백신 뭡니까 코로나 피해주들이 올라온 거예요. 피해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제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빠지면 코스닥 시장이 못 가요. 그런데 바이오 제약주들이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 상태에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굿 뉴스들이 한두 개씩 조금씩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재가 등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아시겠습니다만 SK그룹주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젠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서 임상사항상 통과지도 못하고 다 개폭락이 나면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바닥에 떨어졌었죠. 자, 그런 신뢰를 회복한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하나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제가 바이오 제약주를 별로 안 봤어요. 바이오 제약주를 별로 안 봤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제약주 슬슬 볼 겁니다.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인 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SK그룹이죠. SK그룹주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요거 많이 밀렸죠, 여러분들. 저는 일단 이쪽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스닥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이오 제약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 시장의 흐름 자체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 바이오팜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노려 봄직한 종목으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바이오제약주는 저는 그동안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5번, 5번. 자, 설명 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제 바이오제약주 제가 얘기합니다. 한 대표. 자, 아셨으면 5번. 예. 자, 바이오제약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종목군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제약주들도 이제 하나씩 좀 보셔도 돼요. 그 중에 이제 SK 바이오팜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신약을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 업체 최초로 FDA 승인까지 얻을 정도로 3상까지 통과할 정도로 뇌전증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가 26만원 이상까지 가는 폭등이 났었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죠. 세노바메이트. 자,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까지 이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동안은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랐고요. 그 재료가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신약 판매를 통해서 실적,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군들도 그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한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등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는 그거는 뭐 저도 좀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서 반등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바이오제약주는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또 SK바이오팜 IPO 대박 터트린 이후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IPO가 한번 흥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흥행을 잘 못해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될 때는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증시가 별로 안 좋았죠. 이 IPO도요, 증시가 화랑일 때 주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근데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랬던 종목이 충분하게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뭐 공모가 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밀린 부분이에요. 이제 SK바이오스는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하게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보유해소 물량도 나올 겁니다. 보유해소 물량 나오는데, 보유해소가 풀렸다고 하면 다들 무서워하세요. 보유해소 물량은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이고요. 대부분이 기관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면 안 팝니다. 하지만 고평가됐다고 한다면 팔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고평가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고위에서 풀려도 기관 외국인들 물량, 일부 개인들의 물량은 나오겠습니다만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만약 기관들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쟤는 많이 안 나올 걸 보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과 관련된 CMO 계약을 체결했고, 그 백신들을 자체적으로 백신들을 생산해서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 수천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는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얀센 백신 CMO 업체로 선정되면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에 대한 경계감, 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마 3분기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분기 정도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신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되자마자 뭐 주가 폭락 나오고 또 주린이 여러분들 쫓아갔다가 쌍코피 터지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구간에선 투매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과 반등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도 정말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만 시젠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시젠. 그죠? 32만 원 가다가 같이 갔다가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시젠은 여기서 새로운 기술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얘는 더 빠져요. 뭐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10만 원대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얘는 또 빠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업체들 말고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조금씩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거예요. 차트가 아니라 여건입니다. 여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갖자라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여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린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이오 제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 제약주는 많은 종목이 가진 않아요. 특정 몇 종목만 갈 겁니다. 그죠? 특정 몇 종목만 갈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종목이 가게 되면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로 반등을 이끌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나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날개를 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찌질찌질하게 주가가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보세요. 시세 분출이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유진테크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정말 간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가는 동 마는 동 하면서도 가고 있고요. 한번 조정받고 어때요? 계속 올라갑니다. 참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거시기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증권시장의 흐름이고 윌덱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4,4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이렇게 가면 뭐 1년 못까지 갑니까? 그죠? 4,400원에서 25,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1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약화될 거예요.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는 상승 탄력이 좀씩 더 탄력이 강화될 겁니다. 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장비 업황이 말 그대로 초호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도 이제 볼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반도체 장비가 반도체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더욱더 거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지금은 이렇게 찔찔하게 움직이지만 나중에 시세 불출이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빠져서 바닥을 치고 그동안 코스닥은요 바이오 제약주가 밀려서 코스닥이 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빠지고 바닥을 다진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져요. 이런 가운데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올라가 주고 여기다가 다른 IT주들이 반등에 나서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대장주들은 탄력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12만원짜리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랬던 종목이 또 이렇게 신고가를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반도체 장비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바이오 제약주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를 볼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를 몇 종목 정도는 보기는 보는데 그러나 바이오 제약주가 주도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시장이 바이오 제약주가 최소한 안 빠져야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 하는 것이고 바이오 제약주 일부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T 섹터, 반도체 섹터들이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엔 바이오 제약주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장에 더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반도체 장비 중에 볼만한 두 종목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잠깐만 계셔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OLED라든가 스마트폰 지금 폴더블 관련주 파인테크니스하고 KH바텍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뭐 더 쫓아가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IT 섹터로 이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5G가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지금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5G도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 만약에 5G가 시세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하게 되면은요. 수량 조절 좀 하세요. 그냥 무조건 나는 마이웨이 나는 무조건 버틸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5G 관련주가 기대했던 만큼 주가는 분명히 저점을 찍고 보세요.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트 패턴상으로 그래요. 많이 빠지고 저점을 강하게 찍은 종목은 갔다가 눌림을 주고 분명히 이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하루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인지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덜 올랐던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도 반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5G는 뭐 종목군들이 안 된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이 좀 많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계속 눌리고 막 이렇게 일부러 외국인들이 안 때리는 거예요. 워낙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듯한 양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고 있지 마시고 수량 조절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5G 관련주에 대해서 한 30%, 30에서 한 40%, 50%, 한 50% 가지고 있다. 한 5종목, 10%에서 한 5종목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3종목 정도는 놔두고 2종목 정도는 팔아가지고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유도리는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다 여러분들이 팔고 도망갈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다. 나와도 언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5G는 그런 관점으로 보라.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시간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너무 느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부 정도는 자금을 좀 이동하는 전략은 펼치되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제 과거 같은 큰 시세까지는 쉽지 않을 거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조심하자. 너무 이제 큰 낙관론은 펼칠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수소 똑같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별반 특종에서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상태고 이 수소 관련주, 수소 산업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또 글로벌적으로 수소 산업이 육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세가 진입이고 지금처럼 답답한 흐름이 나올 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수소 관련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소 관련 테마가 부각이 될 때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라는 것 정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나중에 수소 관련주가 막 움직일 때 막 허겁지겁 뭐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수소 관련주를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충분히 종목을 압축을 해놓고 수소 관련주들의 시세가 본격화되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종목 살까? 그러면서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말고 이럴 때 공부해놓고 이럴 때 준비하고 이럴 때 타이밍을 잡고 이럴 때 움직일 때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수소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수소 관련주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섹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지금 뭐 풍력하고 태양광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가지고 보셔도 돼요. 이미 시장의 메인 섹터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날 때까지는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군들, 너무 많은 섹터 종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지금 미래성장 섹터들 많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2차전지 정도는 일단 관심권에서 빼놓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섹터죠. 여러분들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수소 5G 정도로 압축을 해서 차라리 이 안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일단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공통분모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셔야 되고 이 안에서 수소와 5G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명히 반도체라든가 수소 5G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분명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저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테마 줌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 있죠, 여러분.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고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별밤 특종에 나가가지고 뭐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이 대선주들은요 지금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이제 지지율에서 1,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재명 씨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주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씨가 옛날에 다녔던 오리엔트 전공의 수혜를 볼 거다. 응? 같이 뭐 했던 사람이 동기가 수혜를 볼 거다. 이건 다 정경규착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이제 하나의 그 이슈로 자리 잡았어요. 대선 테마주들은 완전히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움직여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엔 그겁니다.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이낙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쏙 들어갔죠? 지지율이 이재명 씨한테 지지율한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지난번 재판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졌고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서 물러서면서 대권을 달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지율이 오히려 이재명 씨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아니 윤석열 씨가 이제는 대통령이 될 거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단기간에 수직 급등세가 나옵니다. 움직임 자체가 좀 덜티하고 좀 흔들림이 굉장히 출렁거림이 좀 심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뒤늦게 움직였던 종목들이만큼 엄청나게 좀 시세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관련주도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말씀드렸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지지율 1등, 지지율 2등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22년 3월 달에 대선 있죠? 지금은 이 사람이 1등이고 지금 이 사람이 2등이지만 3월 달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등과 2등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비슷한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 주가는요. 윤석열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가 같이 갈 거예요. 잘 들으세요. 대선주들 매매하실 분들 잘 들으시고 대선주들은 해볼만 해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이제는 누굽니까? 이낙연 관련주라든가 이쪽은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마 안철수 씨도 한나라당에서 안철수 씨가 만약에 국민의힘당이죠? 거기서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은 갈 겁니다. 근데 안철수 씨는 이제 지지율 자체가 낮아서 잠깐 오르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선에 곧바로 대선으로 갈지 대선으로 바로 곧바로 직행을 할 것인지 옛날에 안철수 씨가 갑자기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하면서 갑자기 문재인 씨한테 양보를 했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잖아요. 윤석열 씨도 이번에 뭐 대선에 곧바로 한다고 갔다가 뭐 준비 안 됐다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대선 정치하겠다. 그리고 대선에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죠? 요게 변수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번에 대선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가 폭락이 나와요. 폭락. 그냥 폭락이 나옵니다. 손쓸 겨를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윤석열 씨의 대선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건 뭐 생각일 뿐이고 분위기상으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선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주가 폭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주가는 올랐어도 더 탄력이 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윤석열 관련주는 매매를 하는데 참고하셔라는 얘기고 반면에 이재명 씨는 어떻게 돼요? 이재명 씨는 분명히 대권 도전을 분명히 할 사람이고 대권 도전을 공공연하게 해왔던 사람이고 대권 지금 지지율 자체가 윤석열 씨 없기 전에 1등입니다. 또 정치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분명히 대선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결국엔 이재명 관련주는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낙연 씨와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서 대권에 누가 도전하느냐를 놓고 경선이 있겠죠. 그때 잠깐 출렁거릴 수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기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중간에 뭐 대권 도전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이재명 관련주는 아마 대선 때까지 흔들림이 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섹터고, 윤석열 씨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 의지를 유지하면서 중간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게 되면 주가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대권 도전을 안 하겠다라고 해도 주가는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대선주들은 팔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선주들, 정치 테마주들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확인된 분들 7번, 7번. 자, 우리도 지금 대선주들을 제가 지금 압축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주들 아직 안 들어갔고요. 대선주들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들은 시세가 커요. 크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대선주들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대선주 그렇게 참가자라는 거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제가 보기 내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석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볼 거 없고,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 보험주에 보험 들어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험주에 보험 들어놔라고 하면서 현대해상과 DB손보, 메리츠 화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놨고요. 이 보험주들은 워낙에 저평가됐습니다. 워낙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가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상승 기조는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가다가 출렁거리고 가다 출렁거리고 속도는 느릴지라도 결국에 보험주들은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늦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얘네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증권주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 중소형 증권주들 중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한타 증권을 어제 들어갔다가 일단 오늘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더 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증권주들도 보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볼 겁니다. 예, 요 정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한일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섹터에서만 여러분이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거고, 통신주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이 통신주들은 매매의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여유있게 긴 관점에서 매매하실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볼 때, 보고 매매할 때 그렇게 참고하실 만한 종목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결국에 돌고 얘기는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또 반도체로 오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가 한 대표가 좀 유심하게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유심하게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양 ENG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한양 ENG. 자,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반도체 클린룸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한양 ENG가 주가가 이미 이제 바닥에서 이제 1차적으로 올랐고요. 오르고 나서 중간 바닥 가지고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이 좋고요. 오늘 외국인들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뭘 봐야 되냐면,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 ENG 같은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의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을 때 시세가 못 났던 종목이고, 그랬던 종목에서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도체 장비주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가치가 모두 박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양 ENG 한 대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한 대표가 요즘에 무방을 통해서 종목을 하나씩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일부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서 내지는 대응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고, 또 한 번 얘기입니다. 지금 장세는 조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종목분들 보시더라도 종목분들이 팡팡 터집니까? 그렇지 않죠. 느긋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시장이 부진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시장이라는 게 항상 부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부진하지 않고 부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다가 시세가 터지는 게 바로 주시장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답답한 듯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지금은 시세 분출이 분명히 이어지는 장세고, 앞으로는 시세 분출이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세로 보시면 돼요. 그런 장세만큼 이런 시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원익 IPS입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종목분들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밀집대를 형성하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은 탄탄무체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원익 IPS. 없어요. 그죠?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탄력이 붙는 그런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들은 주가가 갔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 말고요, 갔다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 내지는 오히려 미미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거나 살짝 눌린 종목들, 이런 종목이 훨씬 더 강해요. 물론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 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 V자 폭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익 IPS 같은 종목분들도 반도체 장비주의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보존과, 그리고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메이커들의 반도체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양 ENG하고 원익 IPS를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뿐만 아니라 제가 뭐 최근에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유니셈이라든가 GST, 사이맥스 같은 경우 많죠?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공통분모예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반등 장세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장세가 나오든 코스닥 장세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도체 장비는 공통분모로서 일정 비율의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넣어둬야 된다. 자, 소리 작아요. 자, 잠시만요.
자, 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자, 소리 잘 들립니까? 이 마이크, 마이크에, 자, 배터리가 거의 다 됐네요. 자,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좋아요? 예. 아이고,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소리가 줄은지도 몰랐네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소리 들으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는데? 그래요. 자,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내용들은 다 해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제가 이제 한양 ENG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종목들이니까 추천주라는 개념보다는 좋게 보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는 공통분모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등장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여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코스닥, 코스피 종목은 뭐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금융주들과 그리고 일부 IT 섹터들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나머지 OLED라든가 카메라 모듈도 있고 5G 쉽지 지루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끈질게 됩니다. 대시세는 큰 시세는 이렇게 진기간 동안 진이기고 진이기고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대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한 전략 말씀드렸어요. 포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세 분실이 생각보다 좀 느리면은 비중 조절하세요. 다 털지는 마시고 일부는 정리해가지고 좀 빠른 쪽으로 가다가 매매하면서 나중에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좋아지게 되면 다시 재매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뱀자리 틀고 앉아있듯이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 바라고 그리고 수소차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섹터와 그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시장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전기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치 테마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그런 섹터라는 점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장은 힘든 구간을 좀 벗어나고 있고요. 힘든 구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무서워하면 안 되고 이제 과감하셔야 돼요. 좀 과감하시고 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시장 살아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는 속도가 좀 늦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살아났고 그러나던 와중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를 거다라는 얘기 드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 뭐예요? 매물 공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클 거다라는 점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코스닥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위기보다 기회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 기회를 잡으시 바라고 문제는 주식이 꽉 찬 분들이죠. 주식이 꽉 찬 분들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나는지 보세요. 계좌가 살아나지 않거나 오히려 계좌가 더 깨진 분들은 그 포트 가지고는 지금 이런 반등장에서 절대 수익 못 냅니다. 과감하게 계좌를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전략을 펼쳐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 살아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감하게 준비하시고 지금은 좀 무모하다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에? 하루 이틀 재다 보면은 늦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응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하시다가 그래도 대응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안 되겠다라는 분들은 VIP 오시면 되고 또 현금은 지금 100% 꽉 찼는데 현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총알은 엄청나게 많은데 뭘 사야 될지 지금 한 대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자 VIP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VIP는 뭐 다들 아시니까 오늘 별도 말씀드리지 않고요. 시장이 이제 힘든 구간을 지나가서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요. 이번 반등장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준비하셔서 상승 초중기에 과감하게 준비하셔서 최소한 계좌
손실 만에 분명히 최대한 빨리 4월달에 안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과감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좌가 빨리 회복될 거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VIP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오시기 바라고, 자, 우리 회원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우리는 시장의 중심 섹터로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 점만 하시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회원님도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